대한민국 서열 1위 회사 삼성전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은 44조 원, 미국의 애플은 이보다 28조 원 더 많은 72조 원을 기록하였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애플을 합쳐도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 우리가 사는 이 얼스라는 행성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1년 순이익이 1111억 달러, 하나로 133조 원, 삼성과 애플을 합친 것보다 17조 원이나 더 많은 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아람코인데요. 아람코가 바로 12월 11일 사우디의 코스피인 타다울 증시에 상장하였습니다. 즉 지금부터는 누구나 쉽게 아람코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람코 주식 하나당 가격은 35.2리알, 11,200원인데요. 총 주식수가 무려 2천억 주에 달합니다. 기업 가치는 이 둘을 곱한 2,240조 원. 삼성전자가 7개 있어도 아람코보다 작은 수준이고 한국의 코스피에 상장된 약 800개의 회사와 코스닥에 상장된 1,300여 개의 회사의 기업 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엄청난 사이즈의 회사입니다. 아람코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개별 회사로는 아람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고 토탈, BP, 로얄 더치쉘, 엑선모빌 등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석유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석유 채굴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미국 2위 석유 기업인 쉐브론, 프랑스 1위 석유 기업 토탈, 영국 1위 석유 기업 BP, 세계 2위 석유 기업 로얄 더치쉘, 미국 1위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 이들은 석유 1배럴을 채굴하는데 최소 14달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사우디의 아람코는 2.8달러, 1배럴을 채굴하는데 2.8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석유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석유 재고가 많은 기업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다 보니 가장 최근 아람코가 발표한 자산 규모는 총 464조 원에 보유한 현금만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2천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아람코가 이번에 주식시장에 사상 최초로 상장하게 되면서 전세계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추가로 끌어모으게 되었는데요. 사우디의 아람코가 이 돈을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쏟아붓고 있고 일본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움직임에 더욱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람코의 한국 투자가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리게 할 만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바로 이 시원하고 통쾌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한국의 현대차와 아람코가 수소에너지와 탄소 섬유 소재 개발 분야에서 손을 잡았는데 현대차가 폭스바겐, 토요타 등을 모두 제치고 아람코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디가 괜히 현대차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글로벌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세계 수소차 시장은 매년 65%씩 폭풍으로 성장해 2026년이면 시장 규모가 무려 49.12 빌리언 달러, 하나로 59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전망이 눈부신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일본의 토요타를 제치고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수소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가 넘게 팽창하였는데요. 전세계 판매 중 절반 이상인 52.4%가 바로 한국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차 점유율은 60%, 2위인 토요타는 35%, 3위 혼다는 6%,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와 세계 최고의 수소차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차가 만난 것인데요. 수소차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일본의 토요타가 완전히 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도 올해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6.5%로 세계 5위까지 성장하고 있는 반면 토요타는 순위 밖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 환경 규제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유럽에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5g을 초과하면 1g당 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즉 전기차나 수소차, 최소한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면 엄청난 벌금이 붙어 자동차 가격이 대폭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전기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선언한 세계 1위 폭스바겐을 제외하면 일본의 토요타와 르노 닛산 그리고 미국의 GM도 환경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2021년부터 현대차에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내주게 될 것이고,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1회 충전으로 450km가 주행 가능한 수소 전기버스를 비롯해서 수소차를 사우디에 보급 확대할 예정이고, 스위스에도 2025년까지 1600대의 수소트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미 현대차는 토요타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람코와 한국의 협력 관계 때문에 뒷목을 잡은 기업은 토요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조선업을 따라잡겠다고 중국의 1위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과 2위인 중국 선박중공이 합병한 데 이어서 일본의 1위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도 자본 제휴와 업무 제휴까지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는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제 일본의 조선사가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을 넘볼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1위 이마바리 조선의 조선 건조량은 449만 톤, 2위 JMU는 228만 톤으로 둘을 합치면 677만 톤입니다. 반면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은 752만 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바짝 추격해 오는 듯 보이죠. 그런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완전히 코믹한 것이 자기들만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중공업도 이미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결정했고, 핵심 고객이 밀집한 유럽연합이 다음 주에 있을 심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일본의 조선사들이 감히 비교조차 불가능한 초대형 한국 조선사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아람코는 세계 1위 기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람코, 사우디의 국영해운사 바흐리, 두바이의 람르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함께 IMI라는 합작 회사를 만들어 조선뿐만 아니라 엔진 제작, 정유, 석유화학 분야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대박이 하나 나오죠. 사우디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 LNG선 12척을 발주하기로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대중공업의 LNG선 건조 기술이 압도적으로 훌륭한 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사우디와 의형제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상당 규모를 현대중공업이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조선사들의 LNG 건조 경쟁력은 한국과 비교해 확연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카타르는 인공섬에 이어 최대 100척의 LNG선 운반선을 발주할 것이라 발표하였고, 여기서도 한국 기업들이 진정한 대박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코의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 2조 2600억 원 규모의 가스전 공사인데요. 이것도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람코로부터 계약 의향서 LOI를 접수하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미 사우디 정부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16년 동안 15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람코의 주식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사우디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측근인 야시르 알 루마얀 국부펀드 회장을 아람코의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였는데, 한국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반면 일본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만수르보다 35배나 많은 재산 1247조 원을 가진 남자가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인데요. 포브스가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1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보다 재산이 8배나 더 많습니다. 사우디를 움직이는 실세 빈살만 왕세자를 올해 6월 한국에 초청한 것이 신의 한 수였죠. 사우디 왕세자의 한국 방문은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후 최근 빈살만 왕세자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방한은 무척 유익하고 성과가 컸다 라며 건설,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반면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는 매우 화가 나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 국부펀드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120조 원짜리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전펀드가 가장 많은 금액을 쏟아부은 우버는 올해 2분기에 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10개월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해버리자 결국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소프트뱅크마저 1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것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만에 7조 원이 넘는 순적자를 말이죠. 여기에 또 비전펀드가 투자했던 반려견 산책 대행업체 레귤랩스의 지분을 손절 매각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손정희 회장이 보유한 알리바바의 주식까지 매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정희 회장도 괴로운 상황이겠지만 비전펀드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사우디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2호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우디 국부펀드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가 아직까지도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원래 목표했던 규모인 1080억 달러보다 무려 30%나 쪼그라든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위법 강행에 맞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 박탈 카드를 꺼내들면서 홍콩의 앞날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따라 홍콩 내 시위 활동 등 정치적 자유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았던 경제, 통상 분야 특별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게 되면서 홍콩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홍콩에 특별 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 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면서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표는 중국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즉각적인 특별지위 박탈 등 구체적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발표만으로도 홍콩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감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의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 지위를 보장해왔으며 홍콩은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허브 등의 경제 지위를 구축해왔기 때문이다. 홍콩 경제계는 최근 상황의 후폭풍에 대한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경제계는 무엇보다 홍콩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등 서방 기업이 지역 본부를 싱가포르 등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은 아시아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가장 많은 도시로 현재 1,541개의 다국적 기업이 홍콩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이 중국 본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홍콩의 무역 파트너인 만큼 대미 수출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홍콩의 수출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인 달러 페그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제재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홍콩 외환 시장에는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홍콩 내 이민 서비스 전문업체 등에는 해외 이민 문의가 급증하는 등 홍콩인들의 탈출이 본격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 이민 서비스 업체의 임원은 홍콩 보안법 제정 소식이 들려오자 하루 만에 대만 이민 문의가 통상적인 수준의 10배로 늘었다며 많은 사람이 구체적인 이민 요건 등을 문의했다고 전했다. 홍콩 보안법 제정 소식에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이민, 대만, VPN 등의 검색 건수 또한 급증했다. 가상 사설망인 VPN은 중국 당국의 검열을 피해 해외 인터넷 등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데
홍콩 보안법 시행으로 온라인 검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아이리스 팡 임은행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이 국가보안법 제정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미국은 홍콩에 벌을 주려고 한다며 애꿎은 홍콩이 희생양이 돼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홍콩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홍콩 보안법의 홍콩 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시민들은 홍콩 도심에서 홍콩 독립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서는 등 불안감을 표출했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28일 중국중앙TV는 베트남 언론을 인용, 또한 각 비엣 베트남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비엣 대변인은 베트남은 중국의 이국양제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 홍콩 사안은 순수하게 중국 내정이며 베트남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 발전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은 홍콩 정세를 주목하고 있고 홍콩 사안과 관련해 이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중국의 홍콩 보안법에 대한 충돌 우려로 원화 환율이 오르고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239.6원에 마감됐다. 전날보다 5.2원 올랐다.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에 특별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힌 것은 홍콩의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경우 중국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로 니케이 225 지수가 급등했고 안전통화인 엔화 가치는 절하됐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엔화 환율은 오후 6시 10분 현재 107.80엔으로 전날 뉴욕 시장 마감 때보다 0.07% 올랐다. 100엔 대비 원엔 환율은 1149.91원으로 외국환 중개기관이 이날 오전 고시한 1144.91원보다 올라갔다.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은 7.1589 위안으로 0.11% 하락했다. 유로 가치는 1유로당 1.100이 달러로 0.04% 내려갔고 파운드 가치는 1.2129 달러로 0.07% 절상됐다. 국제 유가는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이 배럴당 33.97달러로 2.22% 내려갔고 미국산 원유 7월물은 31.97달러로 2.56% 하락했다.